자, 큰 제목은 개의 분류와 순화의 역사입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어질 문제는 이제 견체의 명칭을 이제 묻는 문제가 좀 될 텐데요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견 미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자주 사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무슨 교육 자료 등에 많이 이제 쓰는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견체의 명칭과 다음에 넘어가서 공부하실 이 골격의 명칭,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좀 접목되는 부분들, 좀 비슷비슷한 용어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좀 깊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더라도 거기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이제 보부가이, 좀 일반적인 커트가이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예민한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자칫하다가 상처가 날 수 있는 부분들,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사용을 할 때 이 보부가이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귀의 주변이라든지, 그 다음에 발끝, 그 다음에 이제 수염, 그 다음에 입 주변, 이렇게 좀 섬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 보부가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커브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곡가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커브를 만들 때, 좀 둥그렇게 만들 때 이제 쓰는 가이이고요. 그다음 커브가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커브가이를 쓰시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 민가이 쓰실 때, 그러니까 커트가이를 쓰실 때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하게 커트가이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내가 숙달된 이후에 숙달이라는 건 뭐죠?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커브 가이를 사용을 하셔야지만 좀 더 이 라운드 처리가 잘 되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시딩 가이, 일반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수친다고 그러죠. 그러니까 숫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숫가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딩 가이, 이 숫가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20에서 50발, 그러니까 그 가위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20발 혹은 50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50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커트 가위와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략 미용사들이 쓸 때는 한 40방 정도로 사용을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리어 풋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. 수평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커트하고 기준은 클리퍼 라인을 따라 균등하게 맞춘다. 이 마무리가 조잡하면 이 브레슬렛 전체 모양이 삐뚤어지게 되고 뒷다리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. 그러니까 밑에 부분 이제 클리핑도 좀 잘 돼 있어야 되고요. 마찬가지 이제 윗부분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이 수평으로 이제 가위가 들어가서 모양이 완벽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풋라인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테이블에 아이를 잘 세우고 미용을 하시는 게 가장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. 자, 291번. 자, 위의 그림을 보고 리어 풋 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? 자, 1번. 리어 풋 라인은 수평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커트한다. 자, 내용 설명드렸죠? 자, 2번. 기준은 클리퍼 라인을 따라 균등하게 맞춘다. 그래서 클리핑 라인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? 풋 라인이 이 가위가 들어가서 풋 라인이 이쁘게 이제 표현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겠고요. 답은 4번입니다. 리어 풋라인을 만들 때는 다리를 들어 올려 손으로 고정하면서 작업하면 수월하다. 아까 제가 내용 설명할 때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게 강아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풋라인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강아지를 똑바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모양을 잡으셔야지만 모양이 이쁘게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. 그냥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강아지를 이렇게 잡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올려서 모양을 잡는데 잡고 나서라도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아이를 테이블에 똑바로 세워놓고 다리를 똑바로 세워놓고 마무리를 작업을 해줘야지만 모양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마무리가 조잡하면 브레슬렛 전체 모양이 삐뚤어지게 되고 뒷다리 밸런스가 무너진다. 이거는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읽으셔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.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려면 1번, 2번 기준에 맞춰서 미용을 하셔야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배제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해야지만 미용이 이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